요가 수업 후 민정이 건태를 차 마시자고 초대한다. 그들은 거실에 앉아 있고 촛불의 희미한 빛 아래 분위기가 유혹으로 가득 차 있다. 대화가 점점 더 친밀해진다. 민정, 속상이며 깊은 눈빛. 김 선생님, 느끼시나요? 제 심정이 당신 때문에 세게 뛰어요. 건태, 쉰 목소리, 무거운 숨결. 민정, 당신은 날 차분하게 못 두게 해요. 당신은 불꽃 같아요. 내 안을 태우고 있어요. 민정, 가까이 다가가 그의 가슴에 가볍게 손을 댄다. 그럼 타게 놔둬요, 건태. 당신이 날 느끼길 원해요. 내가 당신을 갈망하듯. 건태, 그녀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 더는 못 참아요. 당신이 너무 가까워. 너무 강렬해요. 당신을 만지고 싶어요. 한 번만 더. 민정, 미소 지으며 숨이 가빠진다. 만져요. 더 세게. 당신의 폭품 속으로 날 끌어당겨요. 멈추지 마세요. 건태, 그녀를 끌어당기며 열정적 속삭임. 민정, 당신은 날 통제할 수 없게 해. 더 이상 억누를 수가 없어요. 민정,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쉰 목소리. 억누르지 마요, 건태. 우리 둘의 불꽃이 한꺼번에 타오르게 해요. 건태, 급한 숨결, 그녀를 세게 끌어안으며. 더, 민정, 당신을 더 깊이, 더 강렬히 느끼고 싶어요. 김건태는 낡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올해 가을은 늦게 왔지만 서울 외곽 작은 거리의 나무집들은 이미 노랗게 물들어 흩날리고 있었다. 66세의 그는 대형 건설 회사에서 40년 넘게 일한 후 퇴직했다. 그 세월 동안 그는 뛰어난 엔지니어로 도시 한복판에 솟아오르는 수많은 고층 빌딩 프로젝트를 책임졌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은 먼 추억처럼 희미해졌고 바람에 날리는 시든 잎사귀처럼 느껴졌다. 오늘 아침도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검은 커피 한 잔을 타서 앉아 생각에 잠겼다. 퇴직 후 삶은 상상했던 것과 달랐다. 긴장된 회의나 출장도 없지만 대신 끝없는 공허가 그를 괴롭혔다. 더 나쁜 것은 평생 모은 저축을 모두 잃어버린 일이었다. 부동산 프로젝트에 무모하게 투자한 실수였다. 시장이 붕괴하고 회사가 파산하면서 억 원이 넘는 돈이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그 나쁜 소식을 들은 나를 떠올렸다. 전화벨이 울리고 중개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김 선생님,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건태는 의자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가족의 기둥이었고 신뢰할 수 있는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이제 그는 실패한 노인일 뿐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었다. 이미 가정을 이룬 아들은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지만 건태는 진실을 숨기려 애썼다.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다. 아내 수지는 64세로 이 상황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 그들은 35년을 함께 했으며 젊었을 때 건태는 견습 엔지니어, 수지는 사무직원이었다. 결혼 생활은 평화로웠고 따뜻한 가족 식사와 짧은 여행이 있었다. 하지만 돈을 잃은 후 모든 것이 변했다. 수지는 더 짜증을 부렸고 투자 결정에 대해 자주 탓했다. 당신이 왜 그걸 다 투자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비가 쏟아지는 저녁에 그녀가 원망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건태는 아내를 탓하지 않았다. 그녀가 미래와 일상 비용, 둘의 건강을 걱정하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 비난은 가슴을 찔렀다. 그는 마른 나무처럼 느껴졌고 누구도 보호할 수 없었다. 대화는 이제 청구서, 물가 상승, 사소한 걱정뿐이었다. 따뜻한 포옹이나 미소는 사라졌다. 결혼 생활은 금이 가고 있었고 그 균열은 거미줄처럼 퍼졌다. 오늘 수지는 일찍 시장에 나가 집을 비웠다. 건태는 발코니로 나가 선선한 가을 공기를 마셨다. 아래 거리에서는 이웃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에 웃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됐는지 자문했다. 노후를 여유롭게 보내고 아내와 여행하며 손주를 볼 꿈이었는데 이제 환상이었다.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친구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가족 모임도 피했다. 직장 시절을 떠올렸다. 매일 아침 정장 차림으로 차를 몰아 현장으로 갔다. 동료들은 존경했고 후배들은 경험을 배웠다. 그때 그는 삶의 의미를 느꼈다. 이제 아무것도 없다. 아르바이트를 찾으려 했지만 이 나이에 누가 늙은 엔지니어를 원하나 젊은 회사들은 더 역동적이었고 그는 정중한 거절만 받아갔다. 오후에 수진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왔다. 오늘 시장이 너무 붐비고 채소 가격이 또 올랐어. 그녀가 부엌에 놓으며 한숨 쉬었다. 건태가 도우려 했지만 느린 동작에 그녀가 짜증을 냈다. 됐어, 내가 빨리 할게. 그는 조용히 소파로 돌아가 외로움을 느꼈다. 저녁은 조용히 먹었다. 숟가락 소리와 TV 뉴스뿐. 건태는 아내를 보았고 주름과 염색한 백발을 보았다. 그녀는 아름답고 부드러운 여성이었고 청춘을 가족에 바쳤다. 이제 피곤하고 그가 원인이었다. 그는 무언가 말하거나 안고 싶었지만 목이 메었다. 밤늦게 침대에 누워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 가을 바람이 과거를 속삭였다. 그는 미래를 생각했다. 자신을 되찾을 수 있을까? 결혼 생활을 고칠 수 있을까? 모른다. 지금 그는 노란 잎처럼 느껴졌다. 땅에 떨어져 가을에 사라질 잎처럼. 그 후 며칠 동안 김건태의 삶은 익숙한 무미건조함 속에 흘러갔다. 그는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가끔 동네를 산책하며 공허를 채우려 애썼다. 하지만 슬픔과 자괴감은 짙은 안개처럼 그를 짓눌렀다. 아내 수진도 적응하려 했지만 그들의 대화는 여전히 짧고 긴장되었다. 그녀는 집안일, 요리, 자녀에게 전화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남편과 직접 마주하는 걸 피하는 듯했다. 늦가을 어느 아침 건태가 창가에 앉아 뜨거운 차를 홀짝일 때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트럭이 멈추는 소리, 짐을 나르는 소리, 활기찬 목소리들. 호기심에 그는 일어나 문틈으로 보았다. 45세쯤 된 중년 여성이 대형 아파트로 짐을 옮기도록 지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긴 검은 머리를 깔끔히 묶고 간단한 운동복 차림에 밝은 미소를 지었다. 그게 민정이었다. 새로 이사 온 이웃. 민정은 서울 도심에서 유명한 요가 강사였다. 2년 전 이혼 후 바쁜 삶을 떠나 교회에서 평화를 찾기로 했다. 성공한 사업가 남편과의 15년 결혼은 조용히 끝났지만 외로움과 상실의 상처를 남겼다. 요가는 직업이자 자신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았다. 이제 그녀는 집에서 작은 요가 수업을 열고 이웃들에게 휴식을 주고 싶었다. 그날 오후 건태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 복도에서 민정과 마주쳤다. 그녀는 문 앞에 작은 간판을 걸었다. 릴렉스 요가 클래스, 첫 수업 무료. 민정이 돌아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저 민정이라고 해요. 방금 이사 왔어요. 이웃이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남부 억양이 약간 섞여 친근함을 더했다. 건태는 조금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김건태입니다. 환영해요. 그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딱딱하게 굳었다. 오랜 자책감이 반영된 미소였다. 민정은 눈치채지 않았거나 삶에 피곤한 사람들에 익숙했다. 저 요가 가르쳐요. 시간 되시면 첫 수업 무료로 해보세요. 건강에 좋아요. 특히 선생님 나이대에. 그녀의 눈이 열정으로 반짝였다. 건태는 정중히 고개를 저었다. 고맙지만 저런 건 익숙하지 않아요. 나이 들었으니 따라갈 수 없을 거예요.
그는 오랜만에 운동하지 않은 몸을 생각했다. 하지만 민정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 걱정 마세요. 요가는 뛰는 게 아니에요. 가벼운 바람처럼. 휴식과 생기를 되찾아요. 해보세요. 첫 번째는 무료예요. 그녀는 수업 일정이 적힌 작은 종이를 주었고 미소가 그의 마음속 구름을 뚫는 햇살 같았다. 그날 저녁 건태는 수진에게 새 이웃을 말했다. 요가 가르치는데 나한테 오라고 하네. 그는 담담히 말했다. 수진은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별말 없었다. 좋으면 가봐. 집 밖이라도 나가. 그녀는 돌아서 일을 계속했다. 건태는 침대에 누워 종이를 쥐었다. 민정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잃어버린 신선함과 자신감. 그는 약간 동요를 느꼈다. 마른 가지를 흔드는 바람처럼. 이후 며칠 건태는 대형 아파트를 자주 보았다. 요가 수업에서 가벼운 음악과 여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는 민정의 삶을 궁금해했다. 그런가? etc. 이혼한 여성이 혼자 살며 강한 생기를 뿜는다. 자신과 비교했다. 실패한 노인, 슬픔과 자책의 순환에 갇힌, 비가 내리는 아침, 건태는 집의 답답함을 피해 산책했다. 공원에서 가을 잎이 흩날렸다. 갑자기 민정이 나무 아래 홀로 요가하는 걸 보았다. 그녀는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고 움직임이 흐르는 물 같았다. 건태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부드러운 곡선과 집중된 호흡이 이상한 매력을 주었다. 어둠 속 작은 불꽃처럼 민정이 그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다. 김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같이 해보세요. 그녀가 웃으며 이마에 땀을 닦았다. 건태는 다가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냥 산책이에요. 잘하시네요.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요가가 모든 걸 잊게 해줘요. 이혼 후 무너질 줄 알았는데 구원받았어요. 해보세요. 선생님, 삶이 항상 어둡진 않아요. 그들은 잠시 이야기했다. 민정은 과거를 말했다. 바쁜 남편이 가족을 소홀히 했다. 저는 시든 꽃처럼 느껴졌어요. 물을 주지 않아서. 하지만 이제 자유예요. 건태는 공감하며 들었다. 그는 퇴직을 살짝 말했지만 돈 잃은 건 숨겼다. 나도 늙었다고 느껴요. 목소리가 다 낮아졌다. 민정이 친근하게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괜찮아요. 누구나 그래요. 제 수업 오세요. 신선함을 되찾게 도와줄게요. 그 짧은 접촉이 따뜻한 전류처럼 느껴졌다. 잠든 감정을 깨우는 듯 관심과 부드러운 접촉의 갈망. 집으로 돌아와 건태는 생각했다. 부엌에서 요리하는 수진을 보았다. 익숙하지만 먼 모습. 그는 상처 주지 않고 생기를 찾을 수 있을까? 민정은 희망의 향기를 가진 새 바람 같았다. 하지만 이웃과 더 깊은 것 사이의 경계가 얇다는 걸 알았다. 장끝에 건태는 수업 일정 종이를 주머니에 넣어뒀다. 한번 해볼지도 요가 때문이 아니라 민정이 주는 따뜻함, 갈망하는 정신적 위안 때문. 공원에서의 우연한 만남 후 김건태는 민정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미소, 따뜻한 눈빛, 요가 수업 초대가 그를 사로잡았다. 결국 선선한 저녁에 그는 대형 아파트 문을 두드렸다. 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뛰었다. 민정이 문을 열고 그를 보며 눈을 밝혔다. 김 선생님, 올 줄 알았어요. 들어오세요. 수업 곧 시작해요. 수업은 몇 명뿐이었고 대부분 동네 중년 여성이었다. 건태는 조금 어색했지만 민정이 기본 동작을 안내하며 편안하게 했다. 깊이 숨을 쉬세요, 선생님. 몸을 흐르는 강처럼 느껴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속삭임 같았다. 그는 매트에 누워 개자세, 다리 자세, 전사 자세를 따랐다. 처음엔 몸이 뻣뻣했지만 점점 이완이 퍼졌다. 그 동작들이 잠든 몸 부분을 깨웠고 깊은 곳에서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수업 후 다른 사람들이 가자 민정이 차를 권했다. 첫 수업치고 잘하셨어요. 잠재력이 있어요. 그녀가 웃으며 뜨거운 녹차를 탔다. 작은 거실에서 마주 앉아 노란 불빛 아래 건태는 퇴직 생활과 고독을 말했다. 저는 마른 나무처럼 느껴져요. 생기가 없어요.
그는 슬픈 목소리로 고백했다. 민정이 공감 어린 눈으로 들었다. 알아요. 이혼 후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요가가 나를 되찾게 했어요. 묻힌 감정을 깨우는 바람처럼요. 대화가 길어지며 요가에서 개인사로. 민정은 실패한 결혼을 공유했다. 감정 결핍으로 공허했다. 진짜 연결을 느끼고 싶었어요. 그녀가 깊이 바라보며 말했다. 건태는 전류가 흐르는 듯했다. 오랜만에 그런 진심 어린 관심이었다. 수지는 이제 일상 습관일 뿐 열정은 없었다. 밤이 깊어 민정이 일어났다. 특별한 이완 동작을 보여줄게요. 그녀가 말하며 개인 연습실로 데려갔다. 촛불의 희미한 빛, 가벼운 음악, 마주 앉아 손을 잡고 호흡을 맞췄다. 서로의 숨을 느껴보세요. 민정이 속삭였다. 건태는 눈을 감고 그녀의 가까움을 느꼈다. 손가락이 얽히며 두 강이 합쳐지는 듯 점점 요가 동작이 느린 친밀한 춤으로 변했다. 민정이 그를 눕히고 어깨와 등을 부드럽게 마사지했다. 긴장 풀고 안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쉰 듯 했다. 건태는 그 접촉이 파도처럼 밀려오며 잠든 욕망을 깨웠다. 그는 돌아서 그녀를 끌어당겼다. 입술이 순간 만났고 꿀처럼 달콤했다. 몸이 얽히며 두 불꽃이 하나로 타올랐다. 밤 속에서 그들은 숨결과 접촉으로 서로를 탐험했다. 정열의 시처럼. 민정이 속삭였다. 당신이 나를 다시 살게 해요. 건태는 오랜만에 자신감을 느꼈다. 나이든 몸이 그녀의 매력에 강렬히 응답했다. 그들은 열정의 춤에서 합쳐졌고 경계가 사라지며 원초적 연결만 남았다. 마른 사막을 휩쓰는 불폭풍처럼 새 생명을 가져왔다. 이후 나란히 누워 건태는 죄책감과 행복이 섞였다. 이건 안 돼요. 그는 속삭였다. 민정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생각 마세요. 우리가 필요한 위안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 불꽃은 타오르며 꺼지지 않았다. 늦게 집에 돌아 수지는 자고 있었다. 아내 옆에 누워 민정을 생각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후 수업에서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 건태는 자주 갔고 요가 때문이 아니라 수업 후 사적인 순간 때문, 꿈, 상실을 이야기하며 때때로 은밀한 제스처로 불꽃을 타오르게 했다. 민정이 그를 자신감 있게 만들었다. 존중받는 느낌. 당신은 멋진 남자예요. 그녀가 말하며 젊음을 느꼈다. 그러나 건태는 내적 갈등을 시작했다. 아내를 사랑하지만 민정은 잃어버린 열정을 주었다. 마음속 불과 바람 은유가 현실이 되어 더 갈망했다. 수진과의 일상이 여전했지만 변화를 숨겼다. 그녀는 그가 밝아진 걸 알아챘지만 요가 때문이라 생각했다. 장 끝에 건태는 거울 앞에서 몸을 보았다. 더 이상 마르지 않고 생기 넘쳤다. 불꽃이 타올랐지만 통제하지 않으면 모든 걸 태울 수 있음을 알았다. 민정 집에서의 친밀한 순간 후 김건태는 삶에 새 바람이 불어온 듯했다. 그는 요가 수업을 더 자주 갔지만 진짜 이유는 그녀와 가까워지기 위함이었다. 수업 끝에 사적인 대화가 이어지며 눈빛이 길게 얽히고 우연한 손길이 의도적으로 변했다. 건태는 이 관계가 우정의 경계를 넘어 위험한 유혹의 영역으로 들어섰음을 깨달았다. 그날 아침 수진이 딸 집에 하루 종일 간다고 했다. 늦게 올게. 밥은 알아서 해. 그녀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건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기뻐했다. 민정에게 메시지. 오늘 집에 혼자야? 시간 되면 들러? 민정이 빨리 답. 차와 떡 가져갈게. 개인 요가 해보자. 그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요가가 이제 다른 의미임을 알았다. 민정은 정회 왔고 작은 가방에 차와 떡을 들었다. 그녀는 몸에 붙는 요가복 차림에 머리를 풀어 자연스러운 매력을 뿜었다. 건태가 그녀를 맞아 문을 조심히 닫았다. 집이 따뜻하네요. 민정이 가족 사진을 보며 말했다. 건태가 어색하게 웃었다. 낡았어요. 나처럼. 하지만 민정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추억이 가득해요. 그리고 당신은 생기 넘쳐요. 그들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민정은 이혼 후 혼자 여행한 이야기. 자유지만 외로운 느낌을 공유했다. 건태는 일한 세월과 돈 잃은 자책을 말했다. 당신이 나를 가치 있게 느끼게 해봐. 그는 고백했다. 민정이 그의 손에 손을 올렸다. 항상 가치 있어요. 건태, 증명해줄게. 그녀의 눈에 열정의 불이 타올라 그를 소용돌이로 끌어들였다. 그들은 일어나 더 넓은 거실로 갔다. 민정이 제안, 커플 요가 해보자. 더 깊이 연결되게. 건태가 동의하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대면 자세로 시작해 손을 잡고 호흡을 맞췄다. 하지만 곧 더 친밀해졌다. 민정이 가까이 다가 속삭였다.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껴봐. 건태는 그녀의 뜨거운 숨결을 피부에 느꼈다. 불바람처럼. 점점 바닥에 누워 몸이 얽히며 위험한 춤을 췄다. 건태가 그녀를 안아 입술을 깊이 맞췄다. 민정. 그는 속삭이며 등을 쓰다듬었다. 그녀가 매혹적인 제스처로 응답하며 파도처럼 밀려왔다. 건태집의 익숙한 공간에서 모든 게 살아났다. 두 강이 합쳐지듯 그들은 열정의 폭풍에 휩싸였고 몸이 원초적 리듬으로 떨렸다. 불꽃이 맹렬히 타오르며 장벽을 불태우고 그가 갈망한 정신적 위안을 주었다. 그들은 침실로 옮겼고 건태와 수진의 침대가 유혹의 무대가 되었다. 민정이 속삭였다. 걱정 다 잊게 해줄게. 건태는 휩쓸려 자신감을 느꼈다. 접촉마다 몸이 어둠 속 춤을 추며 급한 숨결과 속삭임으로 정열의 시를 썼다. 폭풍이 지나고 만족과 주 죄책이 남았다. 이후 나란히 누워 건태는 천장을 보며 내적 투쟁을 했다. 이건 잘못됐어. 아내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정이 그의 가슴을 쓰다듬었다. 위안 찾는 거예요. 삶은 짧아요. 건태, 자책 마세요. 하지만 그는 경계를 넘었음을 알았다. 각 만남이 줄타기 춤처럼 매혹적이지만 위험했다. 계속하면 모든 게 무너질까 두려웠다. 오후에 민정은 수진 오기 전에 갔다. 건태가 집을 정리하며 흔적을 지웠다. 하지만 그녀의 향기가 남아 일어난 일을 상기시켰다. 저녁에 수진이 물었다. 오늘 뭐 했어? 그는 책 읽었어 라고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아내의 피곤한 얼굴을 보며 멈출 수 있을까 자문했다. 이후 며칠 건태는 거리를 두려 했지만 민정이 메시지를 보냈다. 죄책과 민정이 주는 생기 사이에서 싸웠다. 이 관계는 양날의 칼처럼 자신감을 주지만 절벽으로 밀었다. 진짜 행복은 폭발적인 감정이 아닌 수진과의 지속성에 있음을 깨달았다. 장 끝에 건태는 창가에 서서 비를 보았다. 가느다란 경계선이 그를 시험하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몰랐다. 자신의 집에서 민정과 친밀한 시간을 보낸 후 김건태는 마음이 폭풍에 휩싸인 듯했다. 민정과의 관계는 그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경계를 넘어섰다. 이제 그녀와의 매 순간은 열정과 죄책감 사이의 갈등이었다. 그는 여전히 요가 수업에 갔지만 이완 동작은 더 이상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다. 민정의 눈빛과 손길이 그의 안의 불꽃을 불태웠고 더 갈망하게 했지만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커졌다. 아내 수지는 변화를 알아챘다. 건태가 저녁에 자주 나가고 눈을 피하며 어색한 미소를 짓는 걸 눈치챘다. 그는 건강을 위해 요가를 한다고 했지만 수지는 완전히 믿지 않았다. 어느 저녁 그가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을 때 옷에서 나는 낯선 향기에 그녀가 눈썹을 찌푸렸다. 어디 갔다가 이렇게 늦어? 그녀가 차갑게 물었다. 건태는 당황하며 요가 수업이 좀 길어졌어. 강사가 다 같이 이야기하자고 했어. 수지는 답하지 않았지만 의심 어린 눈빛이었다. 집안 긴장이 높아졌다. 그들의 대화는 집안일이나 지출에 관한 짧은 질문뿐이었다. 수지는 더 내성적으로 변하며 TV를 보거나 딸과 통화했다. 건태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민정과의 관계를 끊으려 할 때마다 그녀가 주는 생기를 떠올렸다. 민정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불꽃이었고
35년 동반자인 수지는 익숙하지만 차가운 그림자 같아졌다. 어느 오후, 민정의 메시지. 오늘 저녁 우리 집 와요. 새 동작 해보고 싶어요. 건태는 그 동작의 의미를 알았다. 심장이 세게 뛰었지만 무거운 느낌도 있었다. 그는 노력해볼게. 하지만 집을 나서며 망설였다. 청춘을 바쳐 가족을 꾸린 수진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민정 집 문 앞에서 손을 들었지만 결국 돌아갔다. 그날 저녁 수진이 갑자기 대면했다. 뭐 숨기는 거 있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건태는 부정했다. 뭐래, 요가 간 거야. 하지만 수진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요가, 당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모를 줄 알아. 더 웃지만 나한테는 아니야. 내 뒤에서 뭐해? 건태? 그녀가 일어나 눈이 붉어졌다. 수년 만에 그녀가 우는 걸 보았다. 논쟁이 터졌다. 수지는 저축을 잃은 무책임과 결혼의 거리를 비난했다. 35년을 함께하며 다 바쳤어. 그런데 날 이방인처럼 대해 그녀가 흐느끼며 소리쳤다. 건태는 그녀를 안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마음속 폭풍이 그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걸 찢었다. 논쟁 후 수지는 침실 문을 닫고 그를 거실에 홀로 남겼다. 그는 벽에 가족 사진을 보았다. 결혼식 날의 미소, 처사들 탄생의 기쁨, 그 추억이 칼처럼 찔렀다. 그는 잘못했음을 알았지만 민정의 매력은 강렬했다. 그녀는 뜨거운 바람으로 그의 불꽃을 불태웠지만 그 바람이 모든 걸 파괴할 수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건태는 화해하려 커피를 탔다. 하지만 수지는 바다만 들고 침묵했다. 미안해.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수진이 고통스러운 눈으로 그를 보았다. 그럼 솔직해져. 날 아직 사랑해. 그 질문이 칼 같았다. 건태는 그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민정의 이미지가 떠올라 망설였다. 저녁에 그는 민정 집에 갔다. 그녀는 익숙한 미소로 맞았지만 그는 달랐다. 그들은 이야기했지만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민정이 그의 불안을 알아챘다. 무슨 일이야? 건태, 그녀가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다. 그는 고백, 아내가 의심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정이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다. 너무 생각 마. 우린 기쁨과 위안을 찾는 거야. 삶은 짧아. 자책 마. 그들은 다시 불꽃을 태웠지만 예전처럼 강렬하지 않았다. 민정 옆에 누워 건태는 수진과 함께한 세월을 생각했다. 민정이 생기를 주었지만 그의 삶 끝까지 함께할 리는 아니었다. 뜨거운 불꽃은 일시적이었다. 장끝에 건태는 깊은 밤 집에 돌아왔다. 잠든 수진을 보며 죄책감이 폭풍처럼 밀려왔다. 그는 선택해야 함을 알았지만 두 여인, 열정을 주는 이와 삶의 항구인 이 사이에서 마음이 찢겼다. 김건태의 마음속 폭풍은 멈추지 않았다. 매일 그는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했다. 민정이 불태운 열정의 불꽃과 35년 동반자인 수진에 대한 안정과 책임. 그는 민정과 거리를 두려 했지만 그녀의 매력은 강렬했다. 오늘 기분 어때요? 나 요가 수업 잊지 마요. 같은 짧은 메시지가 그의 마음을 흔드는 바람 같았다. 초겨울 아침 식사 후 테이블을 정리하던 중 수진이 가슴을 부여잡으며 숨을 헐떡였다. 건태, 수미. 그녀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당황하며 그녀를 의자에 앉혔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고 이마에 땀이 맺혔다. 그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다.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손을 잡으며 두려움에 심장이 뛰었다. 수진, 버텨. 내가 여기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병원에서 의사는 수진이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인한 가벼운 심장 발작을 겪었다고 진단했다. 휴식하고 강한 감정을 피해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다. 건태는 병상에 누운 아내를 보며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를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깨달았다. 평생 함께한 여인. 그들의 첫 데이트, 한강변 산책, 아이를 돌보던 밤, 다툼 후 화해하던 순간이 떠올랐다. 머리가 희고 주름진 수진은 여전히 그의 안전한 항구였다. 수진이 잠든 동안
건태는 병원 복도를 배회했다. 민정과의 열정적 순간을 생각했다. 하지만 그 불꽃은 수진을 잃을 두려움 앞에 흐려졌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 민정의 일시적 위안, 아니면 수진과의 지속적 사랑 답이 점점 분명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 그는 민정에게 메시지. 오늘 수업 못 가. 아내가 입원했어. 그녀가 즉시 답. 세상에 괜찮으신가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그녀의 배려에 감동했지만 계속할 수 없음을 알았다. 더 답하지 않고 수진의 손을 잡으며 밤을 보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이 약했지만 잊었던 안정감을 주었다. 며칠 동안 그는 병원에서 수진을 돌봤다. 집에서 죽을 가져와 약을 챙기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웃게 했다. 수진은 약했지만 반응했다. 여기 계속 있을 필요 없어. 그녀가 말했지만 눈빛이 부드러웠다. 왔다. 건태가 미소 지었다. 여기 있고 싶어. 넌 내 전부야. 그 단순한 말이 이를 두려움 속에서 깨달은 진실이었다. 그는 민정과 점점 멀어졌다. 수업에 가지 않고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화가 울릴 때마다 공허함을 느꼈다. 민정은 잠든 감정을 깨웠고 그녀를 포기하는 건 또 다른 내적 전쟁이었다. 그는 그들이 두 강처럼 합쳐졌던 순간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건 짧은 꿈이었다. 어느 오후 수진이 낮잠 자는 동안 그는 병원 밖 공원 벤치에 앉았다. 마른 잎이 흩날렸다. 민정의 메시지. 건태, 걱정돼요. 괜찮아요. 그는 화면을 보며 답장 버튼을 만졌지만 전화를 잠갔다. 그녀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멈춰야 했다. 병실로 돌아와 수진이 깨어 그를 보았다. 괜찮아. 건태 요즘 이상해.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숨을 들이쉬었다. 미안해. 수진, 길을 잃었지만 이제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 수진은 더 묻지 않고 손을 세게 쥐었다. 그 순간 민정과의 불꽃이 아닌 작은 등불 같은 깊은 연결을 느꼈다. 평생을 비추는. 장은 건태가 병실 창가에 서서 잿빛 하늘을 보는 것으로 끝난다. 그는 동반자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지만 민정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다. 이 예상치 못한 사건이 그를 깨웠지만 민정을 완전히 포기할 힘이 있을까? 답은 아직 열려있다. 김건태는 병상에 누운 수진을 바라보며 눈을 떼지 못했다. 심장 발작 후 수진의 건강이 안정되었지만 며칠 더 입원해야 했다. 병원에서의 날들은 그를 변화시켰다. 민정이 열정과 자신감을 주었지만 수진이 그의 삶을 함께 쌓은 이었다. 그는 그 불꽃이 소중한 것을 태우게 둘 수 없었다. 어느 아침 수진이 책을 읽는 동안 건태는 민정과 마주할 결심을 했다. 그는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야겠어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민정이 즉시 답 좋아요. 집에 있어요. 언제든 와요. 그는 깊이 숨을 쉬며 이 만남이 쉽지 않을 걸 알았다. 관계를 끝내고 싶었지만 그녀를 떠올리면 마음이 흔들렸다. 늦가을 바람처럼 부드럽지만 동요를 일으켰다. 오후에 그는 민정의 집에 갔다. 그녀는 익숙한 미소로 맞았지만 눈빛에 뭔가를 감지한 듯했다. 그들은 거실에 마주 앉았고 차나 음악 없이 무거운 분위기였다. 비 오기 전 하늘처럼. 건태, 괜찮아요? 부인 괜찮으신가요? 민정이 걱정하며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 회복 중이에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그는 숨을 들이쉬며 말을 골랐다. 민정?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날 많이 도왔어요. 당신은 마른 나무에 물을 준 것처럼 날 살게 했죠. 하지만 계속할 수 없어요. 아내가 내 전부예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다. 민정은 그를 보며 슬픈 듯했지만 놀라지 않았다. 그녀가 미소 지었다. 알아요. 건태. 우린 한순간일 뿐이었죠. 나도 위안이 필요했고 당신이 그걸 줬어요.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민정이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마지막으로 날 소중히 느끼게 해줘서 고마워. 이 날들을 기억할게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 가볍게 쥐며 작별했다. 키스나 포옹 없이 짧았던 불꽃을 나눈 두 사람의 진심만 남았다. 건태는 그녀 집을 떠나며 홀가분함과 공허함을 느꼈다. 하늘을 나는 새 같았지만 목적지는 몰랐다. 병원으로 돌아와 그는 무거운 짐이 내려간 듯했다. 그는 수진에게 지난 날들을 이야기했다.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길을 잃었음을 인정했다. 미안해. 수진, 소중한 걸 잊었어. 넌 내 집이야. 수진은 부드럽지만 상처받은 눈으로 그를 보았다. 말 많이 안 해도 돼. 그냥 여기 있어. 나와.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고 몇 달 만에 진짜 미소를 나눴다. 이후 며칠, 건태는 삶을 재건하려 했다. 수진과의 관계를 치유하려면 자신감을 되찾아야 했다. 어느 아침, 신문에서 구인 광고를 봤다. 소규모 건설 회사가 주거지 재개발 프로젝트의 기술 고문을 찾았다. 나이 들었지만 그는 도전했다. 전화하고 이력서를 보냈고 놀랍게도 인터뷰 초대를 받아갔다. 인터뷰는 순조로웠다. 젊은 매니저가 그의 경험에 감탄했다. 당신 같은 실무 지식과 헌신이 필요해요. 그 말이 먼지 쌓인 그의 자존심을 씻는 시원한 바람 같았다. 건태는 파트타임 일이지만 그 일을 얻었다. 자신을 되찾는 첫걸음이었다. 그는 병원으로 돌아와 수진에게 새 기회를 말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눈이 밝아졌다. 여전히 내가 사랑한 남자야. 그녀가 말했다. 건태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익숙한 따뜻함을 느꼈다. 행복은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차가운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작은 등불임을 깨달았다. 장은 건태가 수진 옆에서 병원 창밖을 보는 것으로 끝난다. 겨울이 왔지만 그의 마음엔 봄의 빛이 싹 텄다. 그는 최종 선택을 했다. 가족, 수진, 그리고 자신을 선택했다. 김건태는 거실 창가에 서서 작은 거리를 바라보았다. 이제 봄의 초록빛으로 가득 찼다. 벚나무가 만개했고 분홍 꽃잎이 바람에 가볍게 날렸다. 삶의 재생 주기를 상기시키는 듯했다. 수지는 완전히 회복되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두부찌개와 고등어 조림 향이 퍼지며 잃었다 생각했던 익숙한 따뜻함을 주었다. 민정과의 관계를 끝내고 기술 고문 일을 시작한 후 건태는 긴 겨울 후 물을 받은 나무 같았다. 새 일은 예전의 대규모 프로젝트는 아니었지만 자존심을 되찾게 했다. 매일 공사 현장에 가서 젊은 엔지니어들과 경험을 나누며 존중을 받았다. 그건 그의 마음에 쌓인 먼지를 날리는 봄바람 같았다. 건태와 수진의 결혼 생활도 치유되었다. 그들은 일상뿐 아니라 의미 있는 작은 순간들을 함께 보냈다. 어느 저녁 함께 밥을 짓다 건태가 숟가락을 떨어뜨리자 웃음이 터졌다. 여전히 서툴렀자 수진이 놀리며 눈이 기쁨으로 반짝였다. 건태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잃을 뻔했던 깊은 연결을 느꼈다. 민정과의 타오르는 불꽃은 없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기름 등불 같았다. 폭풍에도 꾸준히 타는 주말 그들은 민정을 만났던 공원으로 산책 갔다. 그는 잠시 그녀를 떠올리며 그녀가 잘 지내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아쉬움은 스쳐가는 바람 같았고 더는 그를 흔들지 못했다. 수진이 그의 손을 잡고 벚꽃을 가리켰다. 예쁘지? 여보, 우리 처음 사랑할 때 같아. 건태가 미소 지으며 손을 세게 쥐었다. 맞아. 하지만 지금 널 더 사랑해. 공원 벤치에 앉아 자녀와 미래 계획을 이야기했다. 건태는 회사의 새 프로젝트와 수진과 여행을 가려는 꿈을 말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만 곁에 있으면 어디든 좋아. 그 말에 그는 진정한 행복이 거대한 게 아니라 동반자의 단순한 존재에 있음을 깨달았다. 어느 저녁 밥을 먹다 건태가 일어나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새 일의 첫 월급으로 산 단순한 은 목걸이였다. 당신이 늘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주고 싶었어. 그가 목맨 소리로 말했다.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받아왔다. 바보,
선물이 뭐 필요해. 당신이면 충분해. 그들은 서로를 안았고 그 순간 건태의 마음은 봄꽃으로 가득 찼다. 민정 이야기는 먼 추억이 되었다. 그는 그녀를 만난 걸 후회하지 않았다. 자신감을 되찾게 해줬으니까. 하지만 그가 선택한 길, 수진 곁에 머무는 것, 이 자신이 속한 곳이었다. 삶은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이들로 소중했다. 장은 건태와 수진이 발코니에 서서 봄 풍경을 보는 것으로 끝난다. 벚꽃잎이 가볍게 떨어지며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이 곁에서 찾을 수 있음을 속삭였다. 건태는 미소 지으며 새 봄을 마음에 품었다. 자신과 사랑하는 여인을 되찾았음을 알았다.